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감산을 해가지고 감산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D램 같은 경우 또 낸드도 뭐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반등 신호가 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아직은 반등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내년 정도 돼야 오히려 좀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뭐 상반된 시각 중에서 시장의 어떤 대체적인 좀 말하면 주류적인 판단은 어떤 쪽입니까? 그러니까 공급 감소나 이제 업황 바닥 찍었다는 다 이의가 없어요. 업황은 다 바닥이다. 다만 이제 약간 갈리는 건 수요 부분이죠. 수요가 진짜 살아나는 거 맞냐? 예. 왜냐하면 지금 결국 최종 소비자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사고 PC도 사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9월에 그 수출 데이터 보면은 조금 늘지 않았어요, 반도체?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PC나 이걸 만드는 업체들 있죠, 스마트폰. 예. 이 회사들이 미리 재고 조정을 다 끝내놓은 거예요. 자기네들 재고는 이제 많이 줄여놨는데 네. 앞으로 수요가 늘 걸로 예상을 하면 미리 또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조금씩 잡히면서 근데 최종 수요자들이 사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까지 연결돼야 이제 진짜로 이제 좋아지는 건데 그거는 공통된 의견은 내년 정도로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건 조금 아직은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완성품 만드는 회사들은 재고 쌓기 시작했다. 다시 이제 재고. 그래서 지금 이제 D램이 가격이 좀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데이터도 D램 익스체인지가 9월달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 발표를 했는데 PC나 서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지난달하고. 근데 4분기는 어쨌든 좀 상향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 PC 서버용 D램 아마 판가가 올라갈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낸드는 오히려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수요가 엄청 좋아서라기보다는 공급은 많이 줄인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더 이상 할인 판매 안 한다. 그리고 10% 올려서 팔아. 낸드 가격 올린다. 10%.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제 공급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뭐 굳이 더 싸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줄일 만큼 다 줄여놨고 이제 기다릴 건 진짜 수요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의견은 더 나쁠 건 없다 맞다. 다만 진짜로 최종 소비자의 수요가 언제 살아나느냐 이건 누구도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24년도에 한번 확인해 보자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보지 말자는 그런 좀 의견인데 다만 이제 기업별로 보면 HBM이나 이런 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좀 약간 주가 차별화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지금 굳이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더 낫다고 보시는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엔요 이게 장기간 보면요 메모리 3사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면요 상승률이 거의 이제 붙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먼저 가면 나중에 하이닉스가 쫓아오고 그래서 길게 보면 삼성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못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위에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삼성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아직은 HBM이나 DDR5는 삼성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우위거든요. 삼성이 좀 뒤처져 있어요. 근데 전통 수요는 아직까지 엄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선택지가 하이닉스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좋겠지만 그러나 이 DDR5나 HBM을 삼성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다 공급하거든요. AMD는 뭐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AMD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이런 이제 AI 가속기라 그러죠. 그런 게 자율주행에도 쓰이니까 앞으로 뭐 테슬라에도 공급할 수도 있고 실제 거기는 마이크론이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처럼 많아요. 근데 결국엔 지금 선점을 하이닉스가 한 거지 결국엔 다 쫓아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도 그 IR에서 언급하더라고요. 내년부터 공격적으로 하겠다. HBM 칼을 갈았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결국 3사가 아마 저는 나중에는 분명히 엔비디아에 모두 다 공급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지금 시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반도체 업황 회복을 감안하면은 지금 많이 오른 후공정보다는 이제 전공정주가 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런 시각이 유지될 수 있는지 말하자면 전공정하고 후공정을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하이닉스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공정이 더 나아요. 예. 지금 요즘에 후공정이 훨씬 더 견조하고 이건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후공정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다음 문제가 후공정 회사들이 전공정에 비해서 올해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계속 이 격차가 더 벌어지긴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뭐 내용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HBM하고 DDR5 쪽이 굉장히 모멘텀이 센 거거든요. 근데 내년 하반기 바뀌어요. 오히려 이제 전통 수요 여기가 돌아선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의 문제 아니냐. 전공정은 이제 저는 쫓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갭은 결국 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규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저는 전공정이 결국엔 갭은 메꾼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전공정 쪽을 투자하는 게 지금은 더 낫다라고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주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전공정 선택하실 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공정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많이 쓰이는 게 미세공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세공정이 제일 중요한 게 그 ALD 장비라고 있어요. 원자층 증착 장비라고 이렇게 화학 물질을 웨이퍼에 입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가스 뿌려가지고 한 번에 입혔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원자층은 뭐냐면요. 이 계단 쌓는 거랑 똑같아요. 한 층 한 층 쌓는 거예요. 정규 이게 좀 느린데 그게 이제 미세 공정이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ALD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한국에 몇 개 있거든요. 장비 중. 네, 장비 중에서 그런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반격을 계속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GAA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 소부장 이런 쪽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좀 괜찮죠. 그러니까 전공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다자 이거보다도 그 안에서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이쪽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반전 신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D램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전쟁 리스크가 커지기 전에는 다시 또 7만 전자를 찍기도 했는데 또 SK 하이닉스는 한 13만 원까지 오르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상황이 좋아져도 7만 원, 13만 원에서 이렇게 약간 억눌러지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하면 하이닉스도 올해만 거의 한 60% 올랐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월별로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3개월째 약세인데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주가 좀 다시 빠지고는 있지만 2달째 올랐고 물론 10월 말까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10월 중순까지는 2달 연속 올랐고 하이닉스는 이번 달만 해도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한 게 맞아요. 그 이유는 뭐죠? 업황 반전이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안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매크로 때문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도 결국 마지막은 뭐죠? 수요잖아요. 사람들이 뭘 사줘야 되는데 매크로에서 이제 보면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에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주가가 어쨌든 견조한 건 맞습니다. 견조한 건 맞는데 우리가 이 정도 업황 반전 신호 나오는데 왜 이렇게 좀 답답할까 느끼는 거는 결국 금리, 거기에 또 따른 전쟁 이슈. 그리고 외국인들이 항상 생각했을 때 이런 매크로 이슈 안 좋아질 때 항상 먼저 파는 우선 주체가 항상 과거에 보면 반도체였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서 주가가 좀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 좀 부진하지 않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시장에서 반도체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그렇지만 못 가는 이유는 아무튼 제 생각엔 매크로 이슈가 역시 그 업황 신호를 금리와 전쟁이 눌러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주 말고 소부장도 중요하고 시장도 큰데 최근에 보면 이 소부장들이 대표주보다 더 약하지 않습니까? 많이 빠지고 했는데 지금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고 앞으로 그럼 소부장 투자해서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소부장주 중에서 올해 HBM 후공정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뭐 많게는 5배까지 오른 기업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일단 밸류가 부담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이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실적 좋다고 사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HBM 밸류는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이쪽만 성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갔던 건데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새로운 뭔가 뉴스는 없는 가운데 지금 매크로 이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숫자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까지 한번 좀 염두에 두자. 네. 그런 상황에서 증시 코스닥에 또 소부장 많은데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네. 반대 매매도 나오고 수급도 안 좋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니까 당연히 많이 올랐던 이제 후공정주들은 저는 좀 펀더멘털 문제보단 그런 부분들이 좀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전공정은 또 왜 이렇게 좀 부진하냐면은 감산하거나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게 오래 가면 삼성하이닉스는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공급은 줄어드니까. 그럼 메모리 반도체가 오르죠. 예. 그럼 이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죠. 근데 감산을 너무 오랫동안 하거나 설비 투자를 더 오랫동안 줄여버리면요, 이 반도체 그 소부장은 네. 전공정 쪽은 계속 이제 보릿고개가 더 이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2분기 후엔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러니까 소부장은 좀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좀 감안해야 됩니까? 소부장 쪽은? 소부장 쪽은 어쨌든 지금은요,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런 감산 분위기 속에서도 예. 전공정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세 공정은 무조건 하거든요. 네. 이쪽 투자는 줄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HBM도 안 줄이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런 감산 분위기 속에서도 뭔가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 회사나 네. 소재 부품 이런 쪽은 일단 이번 조정기에 또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월 수출이 지금 4.6%로 증가했고, 또 뭐 3분기 GDP 성장률은 뭐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0.6% 성장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이제 수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조금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이 같은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분명히 좋아진 건 맞거든요. 맞는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매크로 지표가 이렇게 단기간에 안 좋아지고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지금 나오는 데이터는 안 보게 되죠. 사람들이 좀 무시하죠.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금리가 중요하고 전쟁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반영을 해도 사실 또 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되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번에 그래도 좀 이 지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쨌든 일평균 수출이 8.6%나 반등을 했어요. 예.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사실은. 항상 마이너스 막 20%, 30% 이걸 보다가. 그리고 이번에 수입도 좀 늘어난 건 있거든요. 근데 이 수입 보실 때 중요한 게 원유라든가 이런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뭐가 늘었냐면 반도체 장비라든가 뭐 정밀 기기 있죠. 투자 관련한 쪽이 늘었네요. 네, 그걸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럼 뭐죠? 이거는 생산을 하기 위한 예.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출은 좋아지고 있는데 수입도 이쪽과 관련된 수입으로 늘었다. 이거는 향후에 제조업 경기 이거 좋아지는 건데. 약간 긍정적인 의미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장은 전혀 지금 예. 반영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반영할 거라고 봐요. 매크로 시장이 매크로가 좀 안정화되면. 그래서 분명히 현재 10월 20일까지 데이터는 일단 데이터만 보면요, 어쨌든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반도체 업황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대표주들 보면은 썩 좋지가 못한데, 뭐 SK 하이닉스는 뭐 그럭저럭 버티는 셈인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 것 같고 더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두 회사 다 전통 메모리 반도체는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PC나 뭐 아니면은 모바일이나 이쪽은 뭐 둘 다 대동소이하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는 D램 쪽에서 보면 영업이익률로 보면 약간 적자가 났고, SK하이닉스는 흑자 났거든요. 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9% 나왔어요. D램이. 네. 그러니까 왜 둘이 이게 다르냐 이거죠. 같은 D램을 하는데 결론은 나왔죠. HBM 때문이죠. 네. HBM은 고마진 상품이거든요. 뭐 그건 우리가 이미 아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예. 또 다른 변수는 없습니까?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네. 그거 외에는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거든요. 예. 하이닉스가 D램에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고, 그 삼성전자가 또 약간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추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수주 소식이 없어요. 예. 이것도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실망도 있었고, 파운드리도 예. 뭔가 수율 올라오는데 대형 고객사 뭐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뭔가 기다렸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그것도 약간 실망을 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게 아니었나.
뭐 지금 삼성전자로서는 만회할 길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뭐 방법은 있다고 볼 수도 있는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니 뭐 근데 메모리 3사가 결국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것만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지금은 하이닉스 걸 써야죠. 하이닉스가 제일 나으니까. HBM3 지금 거의 나홀로 양산 대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거 쓰고 이제 어느 정도 이들 업체들이 좀 따라와 주면 쓰겠죠. 그래서 저는 시차의 문제다. 문제인데 지금은 하이닉스를 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구도가 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들이 대표주보다도 더 하락할 때 보면 더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더 부진한 셈인데 그 이유는 뭘로 봐야 됩니까? 근데 원래 그래요. 이게 뭐 소부장은 항상 삼성이 1% 움직이면 뭐 한 4, 5% 움직이는 게 소부장이 또 특징이니까 소부장주들은 코스닥에 있잖아요. 대부분. 코스닥이 이들이 뭐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이번에 뭐 코스닥이 다 휩쓸려 내려가 버렸잖아요. 반대 매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빠지는 거죠. 꼭 그게 삼성전자 영향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소부장주들이 더 빠졌고 근데 꼭 보시면 소부장이라고 해서 다 빠진 건 아니고 한미반도체는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주가가 뭐 거의 내려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같은 소부장이어도 확실하게 이제 HBM 효과를 확실히 받는 기업들은 저는 좀 굉장히 견조했다. 다만 이제 전공정주들이 좀 많이 약간 흔들렸죠. 이게 왜냐면 아직 업황이 엄청 좋은 건 아니고 또 거기다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아직까지는 많이 늘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 업황 좋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쪽은 좀 보릿고개가 좀 더 이거 한 분기 더 이어지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이렇게 감산 더 해버리면요 좋아져요. 어쨌든 실적은 올라갑니다. 근데 소부장은 안 좋죠. 더 힘든 그 고통을 한 번 더 겪고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좀 소부장주들이 좀 더 흔들렸다. 그러나 결국엔 방향성은 거의 똑같이 갑니다. 항상 보면 대표주 가면 소부장도 같이 가고 오를 때 대표주보다 훨씬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